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대한민국 검찰, 법의 수호자인가 범죄 집단인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계륜 의원 아십니까? 이 신계륜 의원이요, 입법 로비를 받았다 라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의 공작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아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입법 로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을 때 굉장히 실망을 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신계륜 의원이 권력을 잡더니 결국 그 힘을 이용해서 돈을 챙겼구나 라는 실망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의 공작이었어요. 돈을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자, 이 시나리오, 검찰이 참 많이 쓰는 시나리오라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똑같은 방식이죠. 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를 협박, 회유해서 자신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바로 이 시나리오, 신계륜 의원에게도 해당이 됐었다는 겁니다. 자, 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원실에 가서 현금 3천만 원을 의원실 소파에 두고 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계륜 의원실에는 소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 또 엮어서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안 받았는데 안 받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서 실형을 받은 거예요. 재밌죠? 돈을 안 받았는데 안 받은 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검찰은 자신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누명을 씌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그냥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자를 잡아내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 범죄자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열망하고 있는 것, 바로 적폐 청산입니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있는 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적폐 세력에 검찰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들어서고 나서 검찰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뜻을 함께하면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내의 이 적폐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걸 막아야만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들만의 전매 특허 시나리오를 가동시킨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처럼, 신계륜 의원처럼, 유시민 이사장에게 실패한 그것처럼, 그리고 이번에는 강기정 수석에게 누명을 씌우려다 실패한 것처럼 조국 전 장관에게도 그 시나리오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죠.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언론에게 난도질 당했고 검찰에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망가진 삶을
누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자,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윤석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옵티머스 펀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펀드는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만든 펀드라는 것. 그리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해줌으로써 보증을 서게 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검찰의 보증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 그런 펀드 사기 사건인데, 이 당시 무혐의 처리를 했었던 바로 그 당사자가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무혐의 처리해준 사람은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자,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고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사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우 검사라는 양반이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적었느냐?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지켜 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가 느껴진다. 정치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환우 검사. 자, 이 검사는 어떤 일을 했었던 사람인가요? 궁금하죠? 굉장히 강직한 검사일까요? 자, 이환우 검사가 이런 글을 올리자 경향신문의 강진구 탐사 전문 기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대놓고 불만을 제기한 정의로운 평검사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름. 자신이 1년 전 취재에 올린 동료 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독방 구금에 가족 면회까지 막은 검사라는 기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맞았다.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시다. 그분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정의로운 법 집행이라 주장했지만 내가 보기엔 동료 검사의 불륜 사실을 막기 위한 치졸한 보복에 불과했다. 윤석열 총장님 어록을 빌리자면 검사가 아닌 깡패짓에 가깝다 하겠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한 번쯤은 검사로서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언론 보도를 보니 큰형님을 대신해 추 장관을 상대로 말주먹을 날린 검사가 퍽이나 소신 있는 평검사로 미화되는 듯하다. 하지만 나로서는 전혀 그 검사의 용기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검찰 가족으로 대표되는 두터운 검찰의 동료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게 될 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범죄 행위를 일삼는다는 것. 자신들의 잘못은 절대로 파헤치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많이 알게 됩니다. 검찰은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무조건 출범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대되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지금 법사위에 있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국토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과 지금 사보임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바꾸는 거죠. 사실 전공 과목이 서로 바뀌어 있거든요. 박병석 의장이 왜 이렇게 배치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최강욱이 법사위에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답답했었던 국민 여러분들,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등장한다면 조금 더 속 시원해질 거라 생각해 봅니다. 자, 대한민국 검찰이 범죄 집단이 아닌 그야말로 국민과 법을 수호하는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그 날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